안녕하십니까? 하은영어TV 세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영어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영어 원리, 영어 문법.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도 우리는 비동사, 일반 동사 학교나 학원에서 다 배웠다, 다 안다, 이게 무슨 주제가 되느냐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그동안 배운 것은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종류를 배운 것이지, 비동사, 일반 동사가 어떤 영어 원리를 가지고 있고 문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상황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 때에 이 문장에 비동사가 쓰일지 일반 동사가 쓰일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십니다. 저도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쳐 봤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에 대해서 헷갈려 합니다. 그럼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어떤 영어 원리를 가지고 있고 문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영어 원리를 알아가기 전에 먼저 영어 문장은 어떤 어순으로 되어 있는지 영어 문장의 어순을 가볍게 알아보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 문장의 어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동사의 오른쪽 단어들.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 동사 오른쪽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나 학원에서 다 배운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기서 동사 부분에 동사의 정의를 내리면 뭐뭐다로 끝나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동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동사의 중요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사를 정확히 판별해내지 못하면 전체 문장을 완성시키지 못하거나 설령 완성해낸다 하더라도 틀린 문장을 만들어내게 된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주어는 대부분 잘 찾는데 이 동사 부분에서 헷갈려하고 특히 영어 원리가 숨어있는 동사는 잘 찾아내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사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전체 문장은 동사가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고 지금 제가 영어를 오래 가르치지만 더욱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동사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비동사, 일반 동사. 맨 처음 비동사의 종류 한번 보시겠습니다. am, are, is 단순 현재, was, were 단순 과거. 즉 비동사의 종류는 5개란 얘기고요. 그 5개가 단순 현재 3개, 단순 과거 2개 이렇게 나뉜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주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비동사를 있다, 이다의 뜻으로 알려줍니다.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고 지금 학생들도 이렇게 배웁니다. 밑에 활용,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하다. 요거 이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밑에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비동사가 아닌 동사로 study, 공부하다, learn, 배우다, cook, 요리하다 등등의 수많은 동사들이 존재합니다. 일반 동사는 비동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비동사의 종류는 제가 조금 전에 am, are, is, was, were 요 5개니까요. 요 5개가 아니면 우리는 일반 동사로 부르면 됩니다. 활용은 I study math. 나는 수학을 공부한다. She cooks dinner. 그녀는 저녁밥을 짓는다. 이렇게 활용이 되면 되겠죠. 그 밑에 요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의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동사의 종류를 배웠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까지만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계도 여기까지입니다. 동사의 종류만 배워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 밑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문장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없습니다. 동사의 종류만 배워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문장을 자유자재로도 만들 수 없게 된다. 이런 뜻으로 정리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비동사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일반 동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동사의 종류만 알아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영어 문장을 자유자재로 정확하게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령 만든다고 해도 그건 틀린 문장이니까요. 그럼 비동사의 종류, 일반 동사의 종류, 동사의 종류만 아는 학생 보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상황을 영어 문장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위 사진의 상황을 설명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도로가 있고 그 도로에 한 나무가 쓰러져서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위 사진에 나와 있는 현재 상황을 나무를 주어로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제가 두 학생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학생 A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 지나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분이고 이 여성분도 대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영어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 보고 이 사진을 영어 문장으로 전환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A tree falls on the road. 학생 B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서울 스카이 대학 중에 한 대학을 나오셨고 영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자녀 따님도 영어 유치원에 보내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A tree fell on the road. 그럼 A, B 이 두 여성분이 만들어낸 이 두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냐? 맞는 문장이었냐? 틀린 문장이었냐? 결론은 위 두 문장들은 말도 안 되는 문장들입니다. 그럼 이 문장들이 왜 말도 안 되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 두 문장들이 잘못된 문장인 이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A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죠. A tree falls on the road. fall은 한국 뜻으로 넘어지다, 쓰러지다의 뜻입니다. 이 학생 A가 문장에 틀린 이유는 하나죠. 동사의 종류 중에 일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나무의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쓰러지는 것은 아니죠. 이미 과거에 쓰러졌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쓰러지다를 단순 현재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쓰러지다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 동사를 사용한 건 잘못된 것입니다. 학생 B, A tree fell on the road. 문장이 틀린 이유는 동사의 종류 중에 일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단순 과거로 일반 동사를 사용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서 저 나무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을 표현해야지 이 여성분은 단순 과거의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fell이라는 단순 과거를 사용했으니까요. 그래서 1번 동사의 종류에 일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단순 현재의 상황인데 동사를 단순 과거로 사용했습니다. 학생 B 이 여성분은 두 개가 틀린 것이네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생 A와 학생 B의 공통점. 두 학생 모두 동사의 종류 중에 일반 동사를 사용해서 틀린 겁니다. 일반 동사, 비동사가 아닌 게 일반 동사고 이 일반 동사를 사용해서 틀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 상황을 보고 비동사를 사용해야 할지 일반 동사를 사용해야 할지를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동사의 종류만 알아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자유자재로 문장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 두 분은 동사의 종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나무가 쓰러진 이 상황을, 현재 상황을 일반 동사로 착각하고 문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 일반 동사가 아니고 이 사진을 영어 문장으로 전환하고 그것을 현재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비동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상황을 왜 비동사를 사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동사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일반 동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동사의 종류만 알아서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구분하기 어렵다.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유자재로 문장을 만들 수 없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비동사의 일반 동사의 종류도 물론 알아야 하지만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어떤 영어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비동사, 일반 동사의 원어민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동사를 사용하는 원어민의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원어민은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고 움직임이나 행위 없이 오직 상태만 존재할 때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행위나 움직임이 없이 상태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비동사가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비동사의 해석을 꼭 뭐뭐한 상태이다, 뭐뭐한 상태에 있다로 해석하면 훨씬 비동사를 더욱더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녀는 슬프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 문장에는 행위나 움직임이 없습니다. 상태만 존재합니다. 그녀의 마음이 슬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위나 움직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비동사를 사용해서 she is sad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그녀는 아주 인색하다. 이 문장에도 역시 행위나 움직임이 없습니다. 인색한 것은 그녀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역시 비동사를 사용해 she is stingy. stingy는 인색한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녀는 불행하다. 이 문장에도 역시 행위나 움직임이 없습니다. 불행한 것은 마음이 불행한 것입니다. 안 좋은 상황임에도 마음이 행복하고 긍정적이면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달렸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비동사로 she is miserable. miserable은 불행한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너무 엄하셔. 이 문장에도 역시 행위나 움직임이 없습니다. 엄하신 것은 아빠의 성격입니다. 엄하신 성격이시구나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행위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비동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는 행위나 움직임이 없이 상태만 존재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반 동사를 사용하는 원어민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원어민은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고 움직임이나 행위가 존재할 때 일반 동사를 사용합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반대 개념이란 말이 설명이 됩니다. 비동사는 조금 전에 배웠듯이 행위나 움직임이 없이 상태만 존재할 때, 일반 동사는 행위나 움직임이 존재할 때 이렇게 두 개가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예를 한번 밑에 보시겠습니다. 그녀는 박스를 옮겼다. 이 문장에는 행위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당연히 일반 동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동사 carried가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엄마는 저녁밥을 지으셨다. 이 문장도 역시 행위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납니다.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도 끓이고 야채도 썰고 쌀도 씻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이 전부 행위나 움직임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반 동사 cook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서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문장에서도 비동사를 쓸지 일반 동사를 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현재 상황으로 가정하면서 질문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나무를 주어로 이 상황에는 행위나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3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당연히 행위나 움직임이 없습니다. 단순 과거에 나무가 쓰러진 것이지 지금 현재 쓰러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 과거에 쓰러지고 나서 지금 나무가 쓰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주어로 해서 현재 상황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볼 때 행위나 움직임이 없는 무슨 동사를 사용해야 정확한 동사의 사용법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비동사입니다. 이렇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종류뿐만 아니라 비동사가 일반 동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고 바로 이게 비동사다, 일반 동사다, 빠르게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원리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본능적으로 빨리 주어 동사를 만들고 싶을 때 행위나 움직임이 있냐 없냐로 판단해서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빠르게 판단해서 입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종류 플러스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가지고 있는 영어의 원어민 원리 같이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영어 원리를 가지고 사진을 통해서 빠르게 주어 동사를 내보내는 훈련을 같이 저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방송 기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진은 10장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